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 LG. 미국의 결정이 불만이면 지금 당장 방 빼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한 외침. 한국 기업은 충분히 대체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미국의 자신감은 한국 기업들의 단체 철수에 즉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네바다 광산의 광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포드, GM, 테슬라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순식간에 국가 전체가 흔들리자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전기차 패권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단호한 결단.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습니다. 리튬만 있으면 되니까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제 목소리가 자신감 넘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이에요. 미국 에너지부 국장으로서 20년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 왔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바다 테커패스 리튬 광산 현장에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거대한 굴착 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 속에서도 제 심장은 흥분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광활한 네바다 사막 한복판에 펼쳐진 광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구덩이가 계단식으로 파여 있었고 그 안에서 덤프 트럭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죠. 이제 시작입니다, 국장님. 리튬 아메리카스의 현장 책임자 제임스 밀러가 안전모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그 하얀 안전모를 쓰면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죠. 드디어 미국이 리튬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 브리핑룸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스크린의 GM, 포드, 테슬라의 로고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 빨간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기차 5천만 대, 이것이 바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2030년까지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목표였죠. 이 광산 하나로 미국 전체 리튬 수요의 3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밀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연간 6만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게 되면 더 이상 중국이나 호주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샘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탄산 리튬이었죠. 이 작은 가루가 전기차 혁명의 핵심이라니 손에 쥐고 있으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샘플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이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들과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바마 정부 시절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였죠. 한국 측 협상단은 끝없이 조건을 요구했어요. 세금 감면, 부지 무상 제공, 심지어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미국이 부담하길 원했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였어요. 협상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술 없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회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던 그 오만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대표들이 한국어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죠. 통역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번역해줬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좀 더 뜸을 들여보자. 그날의 굴욕감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 협상은 결렬됐고 저는 그날 다짐했죠. 언젠가는 미국이 독자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요. 이제 판도가 바뀔 겁니다. 저는 브리핑룸의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리튬만 확보하면 한국 기업들은 결국 우리의 하청업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석자 중 한 명인 GM의 구매 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정말 한국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배터리 기술?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결국 리튬을 가공하는 기술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죠. 원료를 쥐고 있는 쪽이 진짜 권력을 가진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2025년 리튬 시장 전망이었죠. 가격은 톤당 7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고 수요는 매년 12% 이상 성장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죠. 미국이 리튬 패권을 쥐는 순간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어요. 네바다의 이 광산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망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가 요청한 7억 달러의 정부 대출이었죠. 이 정도 투자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룬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국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죠. 백악관의 웨스트윙 입구가 보였습니다. 오벌 오피스로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경제보좌관 리차드 콜먼이 서 있었죠. 콜먼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앤더슨 국장, 리튬 프로젝트 얘기 들었어. 트럼프가 서류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7억 달러라. 꽤 큰 돈이군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치려 했지만 트럼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트럼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죠.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10%를 가져가겠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요구한다니요? 이건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대통령님, 그건 좀...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콜먼이 끼어들었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콜먼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요. 트럼프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노 프리머니. 공짜 돈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오벌 오피스에 울려 퍼졌죠.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명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한국 기업들의 횡포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않으면 미국의 리튬 독립은 물거품이 될 터였죠.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리튬 아메리카스와 협상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앤더슨 국장,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한국 놈들이 두 번 다시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거요. 오벌 오피스를 나오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죠. 드디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요. 복도를 걷는 내내 콜먼이 제 옆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해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날 밤 저는 네바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리튬 결정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하청이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 소식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백악관 상황실의 긴 테이블 주위로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죠. 그의 얼굴에는 뭔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리튬 아메리카스와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앤더슨 국장, 어떻게 됐소? 트럼프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죠. 리튬 아메리카스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분 10%는 너무 과도하다고요. 순간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버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콜먼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정부 대출 없이는 그들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바로 그거요. 우리가 갑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 얘기를 들어봤소. 콜먼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 소식을 듣고 발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분 요구를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었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법인장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트럼프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고? 콜먼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절대 철수하지 못해요.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죠. 작년 한 해 동안 LG와 삼성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미시간 홀랜드 공장, 테네시 공장, 조지아 공장의 생산량과 매출액이었죠. 확실히 인상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돈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콜먼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저는 콜먼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죠.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에 납품하는 배터리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했으니까요.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났죠.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요. 트럼프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어요. 동맹? 그들이 우리를 동맹으로 대했소? 그의 얼굴이 붉어졌죠. 배터리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기술 이전은 거부하고 그게 동맹이란 말이오? 콜먼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용만 해왔어요. 그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미국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제공한 보조금만 해도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확실히 그 숫자는 충격적이었죠.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한국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차례요.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 프리머니, 공짜 돈은 없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통령님,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철수한다면, 하지만 트럼프가 제 말을 잘랐죠. 철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트럼프가 코웃음을 쳤어요. 미시간에 1,000억 달러 투자한 공장을 버리고 간다고? 불가능해요. 콜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들과 일해본 경험으로는 그들은 협박은 잘하지만 실행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죠. 허세일 뿐이에요. 떠날 리 없습니다. 에너지부 부장관이 보고서를 들고 일어섰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건설 중인 공장만 해도 5개가 넘습니다. 그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죠. 총 투자 규모는 250억 달러에 달해요. 그것 봐요. 트럼프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돈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 미친 짓이지.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면 철수는 비현실적이었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앤더슨 국장, 트럼프가 저를 바라봤어요. 리튬 아메리카스에 전하시오. 지분 10%, 이게 우리의 최종 조건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도 메시지를 보내시오. 트럼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미국이 리튬을 확보하면 배터리 공급 업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요. 콜먼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중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카티엘이나 비아디 같은 회사들이요. 국방부 차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의 우려가 타당했죠. 한국 기업들이 정말 떠난다면 그럴 일은 없소. 트럼프가 다시 한번 테이블을 쳤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잖소. 콜먼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북한 위협 때문에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경제와 안보 두 가지 모두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트럼프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는 거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한국이든 중국이든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후회하게 만들 거요. 회의실을 나오며 콜먼이 제게 속삭였어요. 국장님, 이번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거셌거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박지원 북미 부사장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국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제 받은 보고서에 적힌 박지현의 발언이었죠. 저녁 에너지부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 측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삼성 SDI 고위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했죠. 부하 직원이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번역된 기사들을 제게 건넸어요. 경제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기사들을 훑어봤습니다. 확실히 한국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래도 결국은 굴복할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콜먼 말이 맞아. 한국은 미국을 떠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불안감은 계속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리튬 아메리카스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정부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했어요. 지분 10% 동의합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에 이 소식을 전했어요. 트럼프와 콜먼은 크게 만족해했죠. 잘했소, 앤더슨 국장. 이제 한국 놈들이 누가 주인인지 알게 될 거요. 트럼프의 거만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경악했죠. 미국 정부의 불공정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분노가 진짜였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동 성명이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에너지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국장님, 리튬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죠. 일주일 만에 톤당 7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떨어진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면 네바다 광산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톤당 5만 달러면 간신히 손익분기점 수준이었으니까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중국이 재고를 대량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머뭇거렸죠. 한국 기업들이 구매를 중단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저는 즉시 리튬 아메리카스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큰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가격이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요. 정부 지원금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죠. 최소 3억 달러는 더 있어야 합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큰 문제는 GM에서 날아온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죠. 전기차 생산 지연 예상 기간 3개월. 빨간 글씨로 적힌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한국산 배터리 대체 공급처 확보 실패 시 연간 생산 목표 달성 불가능. 예상 손실액 50억 달러.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GM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앤더슨 국장님,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공급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죠. 신규 계약을 모두 보류했어요. 기존 계약분도 최소 물량만 공급하고 있고요. 설마 정말로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계속했어요. 디트로이트 공장에서는 이미 생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콜먼과 다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죠. 리튬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콜먼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중국의 재고 방출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재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조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장기적으로는 리튬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GM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당장 자동차 회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우려가 묻어났죠.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산업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과장된 우려요. 콜먼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GM도 협상용으로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제가 GM 경영진을 잘 압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일어섰다가 그의 손짓에 다시 앉았죠. 상황이 어떻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기업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콜먼이 보고했어요. 리튬 구매를 중단하고 배터리 공급도 지연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트럼프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겁주기 작전이군. 그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했어요. 포커 게임과 같아요. 결국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통령님, 포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새로 받은 서류를 보여드렸죠. 배터리 재고가 2달분밖에 없다고 해요. 테슬라는 1달분이고요. 2달이면 충분하지. 트럼프가 손을 휘저었어요. 그 안에 한국이 무릎 꿇을 거요. 콜먼이 거들었습니다. 제 정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계속했어요.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요. 정확한 정보입니까? 제가 물었죠. 월스트리트 쪽 소식통에서 들은 확실한 정보예요. 콜먼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안도감을 보였죠. 외교 채널로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에요. 트럼프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것 봐요. 결국 한국 정부도 우리 편이 될 거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 득이가 묻어났죠. 돈 앞에서는 다들 현실적이 되는 법이지. 그때 저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로부터 온 문자였죠. 앤더슨,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어. 저는 문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회의 중이라 자세히 읽을 수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소? 트럼프가 콜먼에게 물었어요. 그들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소? 콜먼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철수 시 연간 손실이 최소 100억 달러입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주주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LG나 삼성 주가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물었죠. 약간 하락했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무부 직원이 답했어요. 시장도 이게 일시적인 갈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없소.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야말로 진 거요.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나는 거래의 달인이오.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다고 콜먼이 맞장구 쳤습니다. 허세일 뿐이에요. 떠날 리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살아요. 경제도 안보도 모두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머스크의 문자를 다시 읽어봤죠. 박지현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 공장 철수 준비를 시작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박지현은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부사장으로 실행력이 뛰어난 인물로 유명했어요. 그녀가 직접 나섰다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도 있었죠. 즉시 미시간 홀랜드 공장 관계자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상합니다. 한국 직원들이 뭔가 정리하는 것 같아요. 현장 관리자의 목소리가 불안했죠. 중요 서류들을 박스에 담는 걸 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정말로. 저는 포드의 최고 운영 책임자와도 통화했습니다. 앤더슨 국장, 우리는 정말 걱정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올해 전기차 10만 대 생산 목표가 있는데 배터리 없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품질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생산 라인은 한국 배터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그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한국도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예요. 제 말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문제를 연일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 침략에 맞서자라는 구호까지 나왔다고 했죠. 화면에는 한국 시민들의 시위 장면도 나왔어요. 동맹을 거래로 보는 미국을 규탄한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아내가 제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그녀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죠. 물론이지. 콜먼이 맞아. 한국은 허세만 부리는 거야.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톤당 4만 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바다 광산은 이제 완전히 적자 상태였죠. 리튬 아메리카스 대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국장님, 이대로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LG와 삼성이 공동으로 유럽 배터리 업체와 제휴를 발표한 겁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유럽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어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아시아의 방역, 이런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저는 긴급히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더 큰 폭탄이 터진 후였습니다. 콜먼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그의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앤더슨 국장, 방금 한국 기업들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정식으로 미국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콜먼의 확신, 트럼프의 오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이런, 정말로 떠난다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콜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현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죠. 화면 속 박지현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박지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완전히 오판했던 겁니다. 한국의 결의를 너무 얕봤던 거예요. 박지현의 기자회견은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긴급 호출을 받고 백악관 상황실로 달려갔죠. 이미 콜먼과 다른 관료들이 모여 큰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생중계되는 화면 속 박지현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지현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그녀 뒤로 GM, 포드, 테슬라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의도적인 배치였음이 분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 10%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시장 원칙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어요.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저는 콜먼을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허세만 부린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박지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미국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들어 보였죠. 미시간, 테네시, 조지아에 공장을 세우고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했어요. 화면이 잠시 전환되어 미국 공장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로고가 선명한 건물들이었죠. 그 안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어요. 한국 기업들을 하청업체로 만들겠다는 에너지부 국장의 발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네바다 광산에서 했던 그 말이 어떻게 한국까지 전해진 걸까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지현이 심호흡을 했어요. 첫째,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국무부 차관이 작은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죠. 둘째, 기존 계약은 최소한으로만 이행하며 추가 공급은 없습니다. 박지현의 선언이 이어졌어요. 셋째, 필요시 단계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잠옷 위에 가운만 걸친 모습이었죠. 뭐라고? 감히 우리를 협박해?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지현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유럽의 노스볼트, 중국의 카티엘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서들이 나타났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덧붙였어요.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콜먼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배신이야.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는데, 하지만 박지현의 다음 말이 그의 입을 다물게 했죠.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마치 우리를 직접 보는 것 같았죠.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존중 없는 동맹엔 미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그들도 자존심이 있고 선택권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미국 공장을 폐쇄할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우리는 미국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박지현이 답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도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대답은 단호했죠. 경제 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상황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트럼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죠. 이런 건방진. 그가 욕설을 내뱉으려다 멈췄어요. 대통령님, 일단 진정하시고. 국무부 장관이 말을 꺼냈지만 트럼프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콜먼, 당신이 한국은 절대 안 떠난다고 했잖소. 트럼프의 분노가 콜먼에게 향했어요. 허세라고 했잖아. 콜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저는 즉시 디트로이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GM 상황이 어떻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생산 라인 담당자들이 패닉 상태예요. 현장 매니저의 목소리가 다급했죠. 포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앤더슨 국장님, 이대로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 생산이 중단됩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죠. 테슬라의 머스크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앤더슨, 당신들이 일을 완전히 망쳤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우리 공장도 마비될 지경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었으니까요. 재무부 차관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주식시장이 난리 났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GM, 포드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니 빨간색 그래프가 급격히 아래로 향하고 있었어요. 개장 10분 만에 GM은 8%, 포드는 9%가 떨어졌죠. 반면 한국 기업들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편을 든다는 겁니까? 트럼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장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설명했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미시간주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 즉시 한국과 대화해야 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에 빠져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앤더슨 국장, 트럼프가 저를 불렀어요. 당신이 이 사태를 수습하시오. 저는 놀라 그를 쳐다봤죠. 저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잖소. 트럼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리튬으로 한국을 제압하겠다고 한 게 당신 아니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확실히 제가 시작한 일이었죠. 한국을 얕보고 그들을 하청업체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으니까요. 일주일 안에 해결하시오. 트럼프가 명령했어요. 안 그러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거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박지현의 단호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존중 없는 동맹엔 미래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존중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용만 하려 했던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크게 잘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지현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미시간 디어본의 포드 전기차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 위 전광판에 빨간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죠. 전기차 생산량 0대 2주.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 거였죠.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철수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미국 전기차 산업이 멈춰버린 겁니다. 국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포드 공장장 마이크 존슨이 저를 안내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죠. 평소 활기찼던 공장 입구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평소엔 출퇴근 직원들로 북적이던 로비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만이 무료하게 앉아 있었죠. 벽에 걸린 미래를 만드는 포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죠.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움직이던 로봇 팔들이 허공에 멈춘 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네, 국장님, 배터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존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죠. LG 배터리 공급이 끊긴 지 사흘째예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미국 직원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할 일 없이 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누군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3천 명이 놀고 있습니다. 존슨이 한숨을 쉬었죠. 하루 인건비만 200만 달러가 나가요. 생산은 제로인데 말이죠. 현장 관리자 톰 윌리엄스가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2주면 대체? 벌써 모든 라인이 멈췄다. 그가 전광판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고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 배터리를 테스트해봤지만 우리 시스템과 맞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죠.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하는데 그러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저는 공장 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내려다본 공장 정형은 더욱 처참했죠. 마치 거대한 기계 무덤 같았습니다. 평소 분주하게 오가던 지게차들도 구석에 세워져 있었어요. 존슨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어제까지의 생산 실적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었죠. 일주일 전 하루 500대 생산에서 0대로 수직 낙하한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완성차 재고가 3,000대 정도 있어요. 존슨이 답했죠. 하지만 그것도 다음 주면 바닥납니다. 딜러들이 패닉 상태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GM 메리 바라 대표였죠. 앤더슨 국장,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디트로이트 공장도 완전히 멈췄어요. 허머 전기차 라인도 마비됐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테슬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프리몬트 공장 가동률 10%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대로면 다음 주 완전 중단입니다. 모델 Y 생산이 불가능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차장에는 미완성 전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배터리만 없는 차체들이 햇빛 아래 무기력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들 같았어요. 네바다 광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도 멈췄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리튬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채굴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톤당 3만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네바다 테커패스 광산도 이틀 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리튬 독립의 꿈이 무너진 거였죠. 리튬 아메리카스는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테네시 스프링힐의 GM 공장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울티움 배터리 공장이 텅 비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보고였어요. LG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했거든요. 핵심 기술자 200명이 한꺼번에 떠났어요.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 긴급 화상회의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경영진이 나타났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이번 달 전기차 생산 목표 10만 대였습니다. GM 부사장이 말했어요. 실제 생산은 0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재앙이죠. 포드 부사장도 보고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F-150 라이트닝 생산이 완전 중단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선주문 받은 게 5만 대가 넘는데 고객들 주문은 어떻게 합니까? 스텔란티스 임원이 물었어요. 이미 성은 받은 게 수십억 달러인데 소송 걱정도 해야 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말을 잃었죠. 저는 다시 공장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직원 휴게실에는 노동자들이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들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한 여성 노동자가 울먹이며 말했죠. 한국 회사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대출금도 있는데. 그때 한 노동자가 저를 알아봤어요. 당신이 앤더슨 국장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를 망친 거잖아요? 다른 노동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정부가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야? 누군가가 소리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오만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거였습니다. 공장을 나오며 다시 한번 전광판을 올려다봤어요. 전기차 생산량 0대, 2주. 붉은 숫자가 마치 미국 자동차 산업의 묘비명 같았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한 트럭 운전사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국장님, 부품 운송 일도 다 끊겼어요. 그의 표정은 비참했죠.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차를 타고 공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 북적이던 부품 공급 업체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죠. 식당들도 손님이 없어 덩 비어 있었습니다. 전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를 켰어요. 미국 전기차 생산 완전 중단.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진행자의 날카로운 비판이 들려왔죠.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한 달 전, 저는 네바다 광산에서 의기양양했죠. 리튬만 있으면 한국은 우리의 하청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리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배터리 기술, 생산 노하우, 숙련된 엔지니어들, 이 모든 게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미국 전기차 생산 완전 중단.
예상 손실 1일 10억 달러. 고용 위기 임박. 숫자들을 적으며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실감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콜먼의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의회가 난리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죠.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지현을 만나야 합니다. 콜먼이 말했어요.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음을 느꼈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부른 참극이었죠. 미국이 리튬을 쥐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착각. 그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화려한 건물들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죠. 전기차 생산량 0대.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급히 소환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이었어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였죠.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앤더슨 국장,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시오. 국방부 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죠. 첫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생산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GM, 포드, 테슬라 모두 배터리 부족으로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대안이 뭐요? 그가 짜증스럽게 물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거기엔 리튬 시장 분석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여기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차트를 가리켰죠. 스크린에 큰 글씨로 나타났습니다. 리튬 수요의 87%는 배터리.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시오. 국무부 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리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배터리로 만들 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죠. 다음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전 세계 배터리 생산 점유율이었죠. 한국이 42%, 중국이 48%, 일본이 7%였습니다. 미국은요? 콜먼이 물었어요. 1%도 안 됩니다. 제 대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리튬은 원료일 뿐입니다. 그것을 정제하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고 셀로 조립하는 기술.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죠. 이 모든 공정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네바다 리튬 광산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인정했어요. 리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터리 제조 기술이 없으면 말이죠. 트럼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소?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죠. 저도 착각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원료를 쥐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죠. 국방부 차관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물자예요. 화면에 군사용 드론, 잠수함, 전투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무기 체계에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차관이 설명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우리 국방력도 약화돼요.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국가 안보까지 걸린 문제였습니다. 리튬 수요 분석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차트를 띄웠어요. 전기차용 배터리가 70%, 에너지 저장 장치가 15%, 전자기기가 2%,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결국 87%가 배터리 관련이네요. 국무부 장관이 중얼거렸어요. 리튬의 진짜 가치는 배터리에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의 핵심은 한국이 쥐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 패배감이 묻어났죠. 특히 LG와 삼성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부 차관이 물었어요. 에너지 밀도에서 한국 배터리는 중국보다 20% 우수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안전성과 수명도 월등하고요. 콜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역으로 당한 거네요. 그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 의회 연락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의회가 난리 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양당 모두 행정부 책임을 묻고 있어요. 연락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하원 의장의 성명이 떴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파괴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도 비판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만든 외교 실패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죠.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트럼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리튬 시장 성장률 분석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죠. 연평균 12.6%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터리 수요가 견인하는 거죠? 국무부 차관이 물었어요. 맞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리튬 시장도 무의미해요. 제가 인정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GM, 포드, 테슬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세 회사의 로고와 함께 빨간 글씨가 나타났죠. 전기차 생산이 주간 영대, 예상 손실 15억 달러. 15억 달러? 재무부 장관이 놀라 물었어요. 하루에요? 네,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20억 달러가 넘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듯했죠. 저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리튬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차의 심장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앤더슨 국장 말이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에너지부 부장관도 거들었죠. 리튬 시장 점유율만 봤지 기술 가치 사슬을 놓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후회가 묻어났어요. 트럼프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대통령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국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과 협상을 시작해야 해요. 트럼프가 고개를 들었어요. 협상?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란 말이요?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게 역력했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국가 경제와 안보가 걸린 문제예요. 그때 또 다른 연락관이 들어왔어요. 방금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말했죠.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하락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었죠. 의회 연락관이 또 보고했어요. 미시간주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그가 문서를 읽었죠. 한국을 몰아낸 오만이 국가를 무너뜨렸다. 로이터 통신 긴급 속보입니다.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트럼프 지분 요구가 프로젝트 위기를 불렀다. 로이터의 분석 기사 제목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하청업체로 만들려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리튬 광산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한국이 구매하지 않으니 가격이 폭락했고 채굴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콜먼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완벽한 재앙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줬어요. 유럽 언론 보도입니다. 화면에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 떴죠. 미국의 오만함이 부른 자멸. 르몽드는 더 신랄했어요. 동맹을 무시한 데가 심지어 일본 언론도 비판적이었죠. 기술 패권의 진짜 주인은 한국이었다. 트럼프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앤더슨 국장, 그가 저를 바라봤죠? 당장 한국으로 가시오. 저는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저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당신이 해결하시오. 트럼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브리핑룸을 나왔어요. 복되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국장님, 한국 철수가 사실입니까? 미국 전기차 산업이 붕괴하나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빠져나왔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리튬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차의 심장이다. 이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저는 의회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긴급 청문회였어요. 의사당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증인석에 앉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국장님, 위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미국 전기차 산업이 완전히 멈춰섰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당겨 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GM, 포드, 테슬라 모두 이 주간 전기차를 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워졌죠. 방청석에서는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시간주 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죠.
리튬 수요의 87%가 배터리 용도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국장님, 이 수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처음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에너지부 국장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정책을 추진했단 말입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으니까요. 증인석에 앉아있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리튬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12.6%인데 이것도 전부 배터리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배터리가 일이 없으면 리튬도 무가치합니다. 그럼 네바다 광산에 투자한 7억 달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텍사스 의원이 추궁했어요. 국민 세금을 날린 거잖아요. 오하이오주 민주당 의원이 일어섰어요. 결국 리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죠. 그런데도 한국을 몰아냈다? 위원장이 새로운 문서를 꺼냈어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죠. 트럼프 지분 요구가 프로젝트 위기를 불렀다. 그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계속했어요. 로이터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지분 요구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언론의 평가였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다른 문서를 들었어요.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희가 오만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고 지배하려 했죠.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은 네바다 광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메모를 보며 물었어요. 한국을 하청업체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죠. 믿을 수가 없군요.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맹국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한국은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른 혈맹이에요. 그때 위원회 수석 보좌관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 읽었죠.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위원장이 계속 읽었어요. GM 주가는 20%, 포드는 22% 하락했습니다. 청문회장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의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방청석에서는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시간주 의원이 다시 일어섰어요. 우리 주에서만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죠. 이 모든 게 행정부의 오만 때문이에요. 디트로이트가 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겨우 살아나려던 자동차 도시가 또다시 무너지고 있어요. 테네시 주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주 배터리 공장들도 모두 멈췄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수천 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어요. 조지아 주 의원이 덧붙였어요. 우리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죠. 위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번 사태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첫째, 리튬 수요의 87%가 배터리입니다. 둘째, 리튬 시장 성장률 12.6%도 배터리가 견인합니다. 셋째, 미국 전기차 생산이 2주간 영대로 완전 중단됐습니다. 각 항목을 말할 때마다 의사봉을 쳤어요. 청문회장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이 모든 게 트럼프의 지분 요구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원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국장님, 이 사실들을 인정하십니까? 네, 모두 인정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청문회장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뉴욕주 민주당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30년간 의원직을 수행한 중진이었죠. 동료 의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죠. 모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을 몰아낸 오만이 국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국가적 재앙이에요. 다른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죠.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기술과 자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힘은 신뢰와 협력에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저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고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죠.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이 동시에 외쳤어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있었죠.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찬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세게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가 질서를 요구했어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죠.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찬성 42, 반대 13. 서기가 집계를 발표했어요. 탄핵 소추안 발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정식 발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죠. 저는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건가? 이 모든 게 제가 시작한 일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청문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국장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가서 뭐라고 사과하실 겁니까?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저는 기자들을 뚫고 빠져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가결. 한국 배터리 기업 철수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확대. 미국 역사상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첫 탄핵 시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앤더슨, 당장 한국 가서 해결하고 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탄핵당하기 전에 수습하란 말이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제 손에 달렸습니다. 한국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을까? 박지현을 설득할 수 있을까?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그 숫자들을 되새겼어요. 리튬 수요의 87%, 시장 성장률 12.6%, 전기차 생산 영대, 이 숫자들이 미국을 무너뜨렸고 이제 대통령마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부른 재앙이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거였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LG에너지솔루션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도시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제는 미국의 운명을 구걸하러 온 처지가 됐으니까요. LG 본사 앞에 도착하자 박지현 부사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악수는 받아줬어요. 오셨군요. 앤더슨 국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회의실로 들어가자 삼성 SDI 임원들도 와 있었어요. 한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못했어요. 박지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요구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협력 구조가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을 단순 공급자가 아닌 공동 투자자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네바다 리튬 광산의 지분 20%를 한국 컨소시엄에 제공하겠어요. 삼성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지분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묻어났죠. 신뢰가 깨졌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죠. 미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예요. 박지현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우리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녀가 숫자를 보여줬죠. 철수 비용만 5억 달러가 들었어요.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즉시 답했어요. 모든 손실을 배상하고 추가로 향후 10년간 세제 혜택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와 박지현에게 귓속말을 했죠.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의회 청사가 나타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평소의 거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제 실수를 인정하러 왔습니다. 의회는 조용했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국을 무시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했어요.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만 본 제 오만함을 사과합니다. 박지현이 화면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한국 임원들도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죠. 화면 속 트럼프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모든 불공정 요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의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탄핵 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분위기였죠. 저는 다시 박지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동맹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 진정성을 담았어요. 강탈이 아니라 존중. 이것이 진짜 동맹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지현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죠.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첫째, 향후 모든 결정에서 한국 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것. 둘째, 기술개발 투자금 100억 달러를 공동펀드로 조성할 것. 셋째, 미국 공장의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GM의 메리바라 대표였죠. 화상회의를 연결해도 될까요? 제가 박지현에게 물었어요. 화면이 분할되면서 디트로이트가 연결됐습니다. GM, 포드, 테슬라의 대표들이 모두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박 부사장님, 메리바라가 먼저 말했어요. GM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우리도 한국의 가치를 몰랐어요. 포드 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이 불가능해요. 머스크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박지현 부사장님, 테슬라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겸손했죠. 박지현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삼성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앞으로는 하청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약속드립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박지현이 일어섰어요. 다른 임원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에게 손을 내밀었죠. 단계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먼저 기존 계약분부터 정상화하고 신규 투자는 협의 후 결정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화상회의 화면에서도 안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GM, 포드, 테슬라 경영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일주일 내에 배터리 공급을 재개하겠습니다. 박지현이 선언했어요. 미시간과 테네시 공장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겠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과 연결된 화면에서 큰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의회가 트럼프 탄핵안을 부결시킨 거였죠.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지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앤더슨 국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이번 일로 모두가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술과 자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존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박지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따뜻한 표정을 본 순간이었죠.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야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귀국 후 저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부터 한미 배터리 동맹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가 선언했죠. 이번 위기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동맹은 지배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오직 존중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후 포드 공장의 전광판에 새로운 숫자가 떴어요. 전기차 생산 재개 1일 500대, 미국 전기차 산업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네바다 리튬 광산에서 한미 공동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박지현과 제가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였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자원이나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것이 바로 진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오만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존중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이 이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